어떤 일로 찾아오셨나요?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입니다. 32년 전에 헤어진 여자입니다. 재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식과 어머니 이정숙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까지 말입니다. 모두 그만해! 이정숙은 내가 평생 사랑한 여자다. 그리고 재훈이는 내 아들이다. 그 여자와 그 자식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당장 인연을 끊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3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찾아달라며 탐정사무소를 찾은 남자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박만식은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설사 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리는 모습은 젊은 직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혼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는 만식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지방에서 손꼽히는 건설회사를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성공한 기업가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식 본인만큼은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아픔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픔의 정체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만식은 45살의 혈기왕성한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큰 꿈을 품고 있던 시절이었죠. 그때 만식의 인생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정숙이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만식보다 5살 어린 39살 여성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찻집을 운영하던 정숙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식이 처음 그 찻집에 들어선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오후 급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하려고 들어간 곳이 바로 그곳이었죠. 정숙이 내어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건넨 수건의 온기는 만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부터 만식은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그 찻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같이 들렀습니다. 정숙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식에게 이미 아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끼리 맺어진 정략 결혼이었지만 엄연한 기혼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식은 정숙에 대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조용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시에서 비밀은 오래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만식의 집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만식의 아버지는 호통을 쳤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당장 그 여자와 관계를 끊으라고 명령했죠. 만식의 아내 역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말입니다. 주변의 모든 압력이 만식을 짓눌렀습니다.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일할 수 없다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만식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족과 사업,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서 만식은 결국 체면과 현실을 택했습니다. 정숙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나눈 그날을 만식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만식의 선택을 이해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 속에 스며든 깊은 상처는 만식의 가슴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숙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찻집도 문을 닫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죠. 만식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숙을 그리워해 왔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부와 명예를 얻을수록 정숙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만식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때의 선택이 옳았을까? 진정한 행복을 포기하고 얻은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오늘도 만식은 거실 협탁 위에 놓인 정숙의 옛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희미하게 바랜 그 사진 속에서 정숙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숙아, 넌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만식은 또 한 잔을 비웠습니다. 그런 만식의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지만 밤에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만식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회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혼자 차를 몰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시 외곽에 위치한 허름한 건물의 3층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실탐 정사무소라고 쓰여진 그 간판은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만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 끝에 있는 사무실 문 앞에 서서 만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노크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식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 이재훈입니다. 재훈의 첫인상은 의외로 단정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모양의 수수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리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관찰력이 느껴졌죠. 만식은 재훈 앞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만식입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한 만식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재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로 찾아오셨나요? 만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재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분을 찾으시는 건가요? 만식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헤어진 여자입니다.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분의 성함과 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장소 등 아시는 정보를 모두 말씀해 주세요. 만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숙이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나이로는 70살 정도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 곳은 시내 중앙동에 있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재훈은 꼼꼼히 메모를 적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그분의 가족관계나 친척, 친구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나요?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까지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향이 경상도 어디인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재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과 어떤 관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다만 꼭 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재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파고드는 것은 직업적 예의에 어긋났습니다. 그럼 이 봉투 안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식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재훈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그분의 옛날 사진과 주소가 있습니다. 재훈이 봉투를 받아든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침착하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재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재훈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음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주소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중앙동 123번지 해동찻집 이정숙.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1년 5월 15일. 재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다름 아닌 자신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재훈은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긴장한 듯 재훈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렸지만 만식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만식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고비는 얼마나 드릴까요? 재훈은 평소보다 적은 금액을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돈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만식이 현금 봉투를 건네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꼭 찾아주세요. 만식이 문을 나선 후 재훈은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이정숙이었습니다. 재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의뢰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어머니를 찾으려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의뢰는 단순한 사람 찾기가 아니었습니다. 재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재훈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이 의뢰를 받은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재훈은 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뒤척였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젊은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박만식의 간절한 표정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재훈은 잠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람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재훈은
곧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박만식이라는 인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박만식 회장이라고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방 최대 건설회사 대표, 100억대 재산가, 지역 경제계 유지라는 화려한 수식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 찾고 있는 것은 그런 공개적인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뒤져보니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91년도 신문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방 유지 박만식 씨 이혼 소송 화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재훈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식이 당시 아내와 이혼 소송을 벌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제3자 개입설이 제기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1991년 5월이었습니다. 재훈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재훈은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시청 기록 보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호적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기록 보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았으니 직접 와서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훈은 급하게 기록 보존소로 향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1991년 출생신고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출생신고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아버지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보관된 의료기록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기록에는 산모의 이름이 이정숙으로 되어 있었고 보호자란에는 박만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식과 어머니 이정숙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까지 말입니다. 재훈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와 직접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일찍 왔네.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평소와 다름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재훈은 계속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재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재훈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재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정숙은 재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해? 재훈은 가방에서 박만식이 가져온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누군지 아시겠어요? 정숙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손이 덜덜 떨리며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누가 이걸 가져왔어? 재훈은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박만식이라는 사람 아시죠? 정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재훈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탐정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들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훈아, 미안해. 너한테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박만식이 제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재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34년 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의 정체가 바로 자신에게 의뢰를 맡긴 그 사람이었다니.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었어. 나는 그저 잠시 스쳐간 사람일 뿐이었지.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재우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제가 태어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내가 태어날 때까지 병원비도 대주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지. 재훈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30여 년간 외면해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머니를 찾는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정숙은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아,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하지만 재훈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어도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재훈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상황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자신에게 친아버지를 찾아달라고 의뢰한 셈이었으니까요. 내일 박만식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재훈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재훈은 다시 박만식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뢰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왜 어머니를 버렸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재훈은 박만식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건설회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10층 건물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함께 대형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훈은 맞은편 찻집에 앉아 건물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시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박만식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인가? 재훈은 복잡한 심정으로 박만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떠난 후 재훈은 회사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박 회장님에 대해 좀 여쭤봐도 될까요? 경비원은 재훈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재훈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탐정 일을 하고 있는데 박 회장님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무슨 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직원들한테도 잘해주시고 지역사회에도 많이 기여하시고요. 재훈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성격은 어떠신가요?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평소에는 엄격하신 편이에요. 하지만 가끔씩 혼자 술 드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그러시더라고요. 재훈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우시는 모습을요. 네, 한 번은 제가 야간 근무를 서는데 새벽에 회장님이 혼자 오셔서 사무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창밖을 보면서 계속 한숨을 쉬시고 뭔가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누군가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재훈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이름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계속 정수가 하시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재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만식이 아직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우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회사 근처의 식당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박만식이 자주 가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간 술집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 박 회장님 말씀이세요. 자주 오시죠. 항상 혼자 오셔서 소주 한 병 드시고 가세요. 술집 사장이 친근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신가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참 안쓰러우세요. 돈도 많고 지위도 높으신 분인데 항상 외로워 보여요. 특히 술 드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30년 전에 사랑했던 여자 이야기를요. 재훈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하시나 보네요. 네, 술 드시면 꼭 그 이야기를 하세요. 정숙이라는 여자분을 정말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헤어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훈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박만식이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했다면 왜 버렸을까? 그리고 왜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 재훈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시립 도서관에 가서 30년 전 신문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5월부터 6월까지의 신문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박만식 건설 대표 협박 사건 발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박만식이 정체불명의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는 협박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모든 외부 관계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훈은 이제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만식이 어머니를 버린 것이 단순히 체면 때문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훈은 박만식의 집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시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재훈은 담장 밖에서 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집에서 박만식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나와 어머니는 좁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힘들게 지내왔는데 분노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 집 앞문이 열리면서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박만식의 아내인 윤명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교만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재훈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윤명자는 정원사에게 뭔가 지시를 한 후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 여자가 박만식의 정식 아내이고 저 집이 박만식의 가정이구나. 그럼 나와 어머니는 뭐였지? 그저 잠시 스쳐간 불륜의 산물이었던 건가? 재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일 박만식을 만나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재훈은 박만식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로는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건물 1층 접수처에서 재훈은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만식에게 미리 연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재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4년 만에 아버지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서자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쪽에 박만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만식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나요? 재우는 박만식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구나. 코와 인매가 자신과 닮아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앉으세요. 박만식이 응접용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재우는 소파에 앉으며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정숙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만식의 눈빛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찾으셨나요? 어디 계신지 알아내셨나요? 재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박만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건강하신가요? 재우는 박만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회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 말씀해 보세요. 재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바꿀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이재훈입니다. 어머니 성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박만식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년월일은 1991년 5월 15일입니다. 어머니가 임신하신 사실을 아시면서도 저희를 떠나셨죠. 박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찾고 계신 이정숙 씨는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박만식이 소파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박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때 그 아이였구나.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이 버린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박만식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재훈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4년이 해결됩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저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박만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다. 내가 태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재훈이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하신 겁니까? 박만식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협박을 받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을 위협했다. 정수기와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재훈은 박만식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찾지 않으셨습니까? 34년 동안 단 한 번도 안부조차 묻지 않으셨잖아요. 박만식이 고개를 들며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찾으려고 했다. 여러 번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너희를 버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겠느냐? 재훈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박만식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저는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살아야 했고요. 박만식이 재훈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재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박만식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재훈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다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희를 위해 뭔가 하고 싶다. 재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정한 반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직접 사과하시는 겁니다. 박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다. 정수기를 만나게 해다오. 내가 직접 사죄하겠다. 재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박만식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만나시면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박만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좋다. 내가 기다리겠다. 재우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박만식이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을 때까지는 말이에요. 박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천천히 기다리겠다. 재훈이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박만식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재훈아. 재훈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재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온 재훈은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말했다. 34년 동안 품고 있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았다. 이제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박만식을 만날 용기가 있을까? 그리고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까? 재훈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훈은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만식과의 만남, 그리고 그가 보인 후회와 눈물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 정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을 찾았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우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많아요. 정숙이 재훈 옆에 앉자 재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만식을 만나고 왔어요.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만났다고. 어디서 만났어? 재훈은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탐정 의뢰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일까지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 재훈은 박만식의 반응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박 이야기는 사실이야. 재훈이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정숙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무서운 사람들이 나타났어. 박만식한테 사업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했지. 가족들한테도 해를 끼치겠다고 했고, 재훈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정숙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경쟁 업체에서 보낸 사람들 같았어. 박만식이 큰 공사를 따내면서 밉보인 거야. 그 사람들이 박만식의 약점을 찾다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된 거지. 재훈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박만식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네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은 선택할 수 있었어. 나와 너를 택할 수도 있었고, 기존 가족을 택할 수도 있었지. 결국 그 사람은 안전한 길을 선택한 거야. 재훈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박만식을 원망하고 계신 거죠. 정숙이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해.
복잡한 마음이야.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리가 안 돼.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만식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의 표정이 요동쳤습니다. 만나자고. 지금 와서. 재훈은 어머니의 반응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면 만나지 않아도 돼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정숙이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숙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건 사실이야. 정말 많이 사랑했어. 하지만 나를 버렸을 때 그 사랑도 함께 버렸다고 생각했지. 재훈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찾는다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늙어서 외로워서인지. 재훈이 박만식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본 그 사람은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물도 흘리시고 진심으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정숙이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재훈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분노도 있고 서운함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인지,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건지. 정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나보자. 재훈이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세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것들이 있어. 한 번은 정리하고 싶어?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내 마음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재훈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30년 만의 재회가 이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만나실 건가요? 정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너무 빠른 것 같고, 이틀 후 어떨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해.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박만식에게 연락드릴게요. 정숙이 재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재훈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런 기회라도 생겼구나. 재훈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날 밤 재훈은 박만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만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입니다. 어머니와 상의해 봤어요. 박만식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됐나? 이틀 후에 만나기로 하셨어요. 박만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디서 만날까?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시 외곽에 있는 공원 어떨까요? 박만식이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은 언제로 할까? 오후 2시 어떠세요? 좋다. 꼭 나가겠다. 전화를 끊은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후면 30년간 헤어져 있던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 큰 상처만 남게 될까요? 재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재훈은 어머니와 함께 시 외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숙은 계속 손을 만지작거리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재훈이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0년 만에 그 사람을 보는 거야. 어떤 모습일까? 많이 늙었을까? 재훈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공원에 도착하자 멀리서 박만식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표정도 많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재훈과 정숙이 다가가자 박만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아. 박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박만식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정숙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박만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숙아. 정말 미안하다. 정숙이 고개를 들어 박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박만식이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를 혼자 두고 떠난 것. 재훈이를 아버지 없는 아이로 만든 것. 3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것. 모든 게 미안하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주변 시선도 차갑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 박만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용기가 없었다. 재훈이 박만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협박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에요. 박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도 핑계일 뿐이야. 정말 너희를 사랑했다면 모든 걸 버리고라도 함께 했을 거야. 결국 내가 겁쟁이였던 거지. 정숙이 박만식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변명이나 핑계를 늘어놓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해는 해. 당시 상황이 쉽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정숙의 말에 박만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해받을 자격도 없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후회하시는 거예요? 박만식이 재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너희 생각뿐이야. 성공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구나 싶어. 그때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뒤를 돌아보자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만식의 아내 윤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성인이 된 자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명자야, 어떻게 여기까지? 박만식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윤명자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비서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누굴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정말 그 여자를 만나는 거였네요. 정숙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라니. 예의가 없네요. 윤명자가 정숙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예의요. 남의 남편을 꼬셔간 주제에 예의를 따져요. 재훈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꼬신 게 아니라 박만식이 먼저 접근한 거예요. 박만식의 큰아들이 재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시길래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재훈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재훈입니다. 박만식의 아들이에요. 그 말에 윤명자와 자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라고요. 박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다. 재훈이는 내 아들이다. 30년 전에 태어난. 윤명자가 소리를 지르며 박만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박만식의 자녀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갔습니다. 윤명자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박만식을 비난했습니다. 그 여자와 그 자식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당장 인연을 끊으세요. 재훈이 참지 못하고 윤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신 가정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윤명자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이요. 돈이 목적 아니에요. 이제 와서 아버지라며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정숙이 분노하며 일어났습니다. 재산은 무슨 재산이에요? 저희는 그런 것 바라지 않아요. 다만 한 번쯤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만식이 모든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윤명자는 계속 정숙과 재훈을 공격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에 주변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재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가요.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정숙도 일어나며 박만식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안 만났어야 했나 봐. 당신은 변한 게 없네. 여전히 가족 앞에서는 약해 빠진 사람이야. 박만식이 정숙을 붙잡으려 했지만 윤명자가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려고 해요? 집에 가서 이혼 서류나 준비해요.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는 더 큰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과 정숙이 돌아서려는 순간 박만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해. 모두 그만해. 박만식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만해. 모두 그만해. 박만식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명자와 자녀들이 놀란 표정으로 박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온화했던 박만식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박만식이 윤명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명자야, 그리고 아이들아.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며 살아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하겠다. 박만식이 정숙과 재훈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이정숙은 내가 평생 사랑한 여자다. 그리고 재훈이는 내 아들이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윤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만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너희에게도 미안하고 정숙이와 재훈이에게도 미안하다. 내가 모든 걸 망쳤다. 재훈이 박만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때문에 가정이 더 망가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박만식이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이미 망가진 것은 나 때문이야. 30년 전부터 이미 망가져 있었던 거야. 정숙이 박만식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이렇게 되는 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가겠어요. 박만식이 정숙을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이번에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싶어. 윤명자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0년을 함께 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박만식이 윤명자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와도 좋은 시간들이 있었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박만식의 자녀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박만식이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되게 살고 싶어. 재훈이 박만식을 말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박만식이 재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이미 잃을 만큼 잃었어. 이제는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다. 그때 윤명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재산 분할은 각오하세요. 그리고 사회적 평판도 각오하시고요. 박만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한 대가야. 윤명자와 자녀들이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공원에는 박만식과 정숙, 그리고 재훈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너무 급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정숙이 박만식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박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재훈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만식이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새롭게 시작해야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어.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많이 늦었어요. 박만식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고 싶어. 재훈도 두 사람의 손을 포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박만식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박만식은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윤명자와 자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박만식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정숙과 재훈이라는 진정한 가족을 되찾은 것입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작은 집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박만식이 정숙과 함께 살기 위해 새로 구한 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장미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박만식이 삽으로 흙을 파고 정숙이 꽃을 심었습니다. 재훈은 물을 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장미가 잘 자랄까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만식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자랄 거야. 우리가 정성껏 키우면 분명히 예쁜 꽃을 피울 거야. 재훈이 장미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꽃처럼 우리 가족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네요. 박만식과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의 긴 이별 끝에 다시 만난 세 사람.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 흙 속에 묻어두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만식이 정숙의 손을 잡고 정숙이 재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미꽃이 피려면 아직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사랑이라는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한과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새로운 시작. 비록 세상의 시선은 차가울지 몰라도 서로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훈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박만식과 정숙이 재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노을이 지고 별이 떠오르는 저녁. 세 사람은 오랫동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미꽃과 함께 자라날 그들의 사랑 이야기.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된 그들의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